김용빈의 어머니에 얽힌 비밀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의 중심에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한때 유명 가수였다는 소문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용빈의 할머니는 젊은 시절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가수 제안을 받았지만 집안의 반대 때문에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은 그녀는 훗날 손자의 재능을 발견하자 모아둔 돈을 꺼내 첫 앨범을 만들어 주었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수없이 오가며 사실상 첫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마침내 전국적인 경연에서 우승하는 순간 정작 그 모든 시작을 만들어준 할머니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가족사의 비극은 유명인의 숨겨진 혈통 같은 자극적인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가족의 반대로 멈췄고 그 꿈을 대신 이어간 손자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수로 데뷔해 이름을 알렸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젊은 시절 가수 제안을 받았다는 것, 집안의 반대로 포기했다는 것, 그리고 훗날 손자의 첫 앨범을 직접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소문보다 실제 이야기가 더 강한 이유는 성공의 뒤편에 수십 년의 생활과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빈은 부모의 이혼 이후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머니는 단순한 조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김용빈은 할머니를 엄마이자 친구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 밥을 챙겨주고 학교 생활을 돌보는 보호자였으며 무대에 오를 때마다 의상을 준비하고 이동을 책임지는 매니저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에게 어머니와 관련된 사연으로 전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어머니의 화려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한 할머니의 희생이 오랫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용빈의 음악적 출발점은 대구에 있던 할머니의 미용실이었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늘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그는 4살 무렵부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동요를 부를 나이에 그는 성인 가수들의 꺾기와 감정을 흉내냈습니다. 7살이 되던 해에는 고향 대구의 한 백화점 노래자랑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았고 관객이 많을수록 더 즐겁게 노래했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변에서는 그를 트로트 신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재능이 단순한 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가수 제안을 받을 만큼 노래에 소질이 있었기에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의 반대로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루지 못한 꿈을 손자에게 억지로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용빈이 무대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그 길을 막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돈과 인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손자의 노래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 오랫동안 모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4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김용빈은 남인수 가요제 청소년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살의 나이로 첫 앨범 데뷔 컬렉션을 발표했고 대표곡 선하야로 정식 가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앨범의 제작비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김용빈은 이미 300곡이 넘는 트로트를 외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곡을 익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력만으로 앨범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녹음과 제작, 이동과 홍보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할머니가 감당했기에 12살 가수 김용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앨범을 낸 뒤에도 할머니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공연 일정이 잡힐 때마다 손자를 직접 데리고 다녔습니다. 보육원과 양로원 지역 행사처럼 불러주는 곳이라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김용빈의 설명에 따르면 하루에 12곳의 무대를 소화한 날도 있었고 무료 자선 공연은 수백 회를 넘었습니다. 화려한 방송 한 번보다 이런 작은 무대들이 그의 실력을 만들었습니다. 관객의 연령도 달랐고 무대의 환경도 매번 달랐기 때문에 어린 가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를 이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현장 뒤에는 항상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SBS 도전천국에 출연해 최연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의 8월 방송에서는 이전 회차 우승자로서 최연소 왕중광에 도전하는 트로트 신동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13살 안팎의 소년이 수많은 곡을 기억하고 정확히 부르는 모습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7살에 주목받고 12살에 앨범을 내고 이듬해 전국 방송에서 기록까지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성공이 성인이 된 뒤에 안정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빈은 2012년 보고 싶어서, 2014년 그리운 사랑, 2017년 나 아직도와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2019년 가요무대 옛노래 애창곡 음반을 내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랜 무대 생활 속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약 7년 동안 무대를 떠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수많은 관객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무대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 미스터트롯 첫 번째 시즌과 두 번째 시즌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2020년 12월 시작된 KBS2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다시 대중 앞에 섰고 2021년 2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첫 무대에서는 12위까지 밀렸지만 두 번째 무대에서 백설이의 물새 우는 강헌덕을 불러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 점수 4,178점을 받았고 두 차례 무대를 합친 점수는 6,464점이었습니다. 이후 누적 결과에서 8,117점으로 결승행행 6위에 올랐고 최종 결승에서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랜 공백 뒤 세상 밖으로 나온 무대였지만 아직 완전한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동시에 더 큰 경연에 도전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남겼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시 움직인 사람은 마지막까지 할머니였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할머니는 손자가 큰 경연 무대에서 다시 노래하는 모습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용빈에게 이것은 단순한 출연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잡고 대구와 서울을 오가던 사람, 천의 앨범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내놓았던 사람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안고 미스터트롯 3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손자가 실제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빈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약 석 달 뒤 프로그램의 첫 미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3월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 결승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제3대 진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1위에 올랐고 우승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04년 데뷔 이후 약 21년 만에 맞은 가장 큰 정상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승 직후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축하 무대에 있는 동료도 환호하는 관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할머니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로피를 들어 올렸지만 그것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우승의 기쁨과 동시에 가장 깊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우승 뒤인 2025년 3월 24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3 톱7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출연 이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었고 경연 자체가 두려웠지만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가 미스터트롯 무대에 선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즌1과 시즌2에는 나가지 않았던 22년차 현역 가수가 세 번째 시즌에서 처음 도전한 이유가 명예나 상금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약속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승의 실시간 문자투표 2일비와 최종 진이라는 결과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결승 다음 날 김용빈은 곧바로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바라던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무대 옆에 할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며 노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묘소 앞에서는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을 불렀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우승자가 가족을 추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4살 아이가 처음 트로트를 들었던 미용실 7살의 첫 무대, 12살의 첫 앨범, 하루 12번의 공연, 수백 번의 무료 무대가 모두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승 상금 3억 원의 사용 계획에서도 가족을 향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용빈은 자신을 위해 쓰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키워준 고모에게 전액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곁을 지켜준 가족에게 우승의 결과를 돌려주려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의 성공이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김용빈의 어머니가 과거 유명 가수였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이야기의 핵심은 훨씬 더 깊습니다. 유명 가수로 활동했던 어머니가 정체를 숨긴 것이 아니라 가수가 될 기회를 놓친 할머니가 손자의 가능성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 삶의 대부분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음반 제작자였고 운전기사였고 의상 담당자였으며 첫 번째 관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빈자리를 채운 어머니였습니다. 김용빈의 미스터 트롯 3 우승은 한 가수가 21해 만에 정상에 오른 사건만이 아닙니다. 무대에 서지 못했던 한 여인의 꿈이 세대를 건너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우승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가 부른 모든 노래와 수많은 무대 안에 이미 함께 있었습니다. 김용빈이 들어 올린 트로피에는 12살 소년의 이름만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평생 손자를 믿고 길을 열어준 할머니의 이름 없는 희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